중심이 되어 도시 소비자의 공동 소비를 키우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동주거 문화가 태동되고 있고 공동체 붕괴 및 사회적 소외 문제 같다. 사회적 소외 문제에 따라 새로운 대안이 찾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이웃과 나눠 드세요라는 행태의 캠페인. 그다음에 1단계 직거래 구매 고객에게 전략적 고객, 직거래 전략 고객, 구매 고객에게 또는 전략적 고객에게 덤이란 형태로 추가로 증정하고 이웃에게 나눠 먹기를 유도한다. 2단계 담례의 과정에서 또 다른 나눔의 문화가 파생. 3단계 나눠 먹는 문화의 확산은 1차적으로 농산물을 대량 구매 유인. 4단계는 농산물 구입 증가, 가계 소비 증가. 이제 이런 얘기 같아. 이 친구는 도시 공동체가 꼭 필요한 거 이외에 더 사더라도 나눔으로써 이제 소비가 증가하는 이제 그런 의미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현대 농업인 교육의 지향점의 한계, 강소농 교육과 이비즈니스 교육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이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을 통한 관계 중심의 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직거래, 육자산업, 산지구매. 두 번째가 고객 중심적 사고는 소포장 및 꾸러미 형태의 제품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농업인 전문 교육. 그 다음에 현재 스타 농업인 탄생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소비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반 농가의 상대적 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 스타 농업인이 탄생하면서 그런 것 같아. 이제 농업인의 격차가 더 심화된다 이런 의미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농업 소비 시장의 위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효용도 감소한다.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하는 게 어머니, 그래서 예를 든 게 어머니들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물에 밥 말아 먹는다. 인스턴트 간단한 소비나 외식이 증가한다 이런 거고. 외식 산업 발전과 식사세 업체 이런 얘기 있었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공동 소비 캠페인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와 사회적 문제 접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갔으면 어떠냐 이제 이런 소리가 돼. 그래서 공동 소비 캠페인, 나눠 먹는 문화 아까처럼.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이외에도 더 사고 나눔으로써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담례 문화, 그다음에 보급형 포장재를 사용해서 생산자의 생산 비용 절감, 고객의 단위당 구매 가격 감소 이익 및 사회적 낭비 제거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곽동구 씨가 결론 낸 건 없지만 자기 고민들을 이렇게 금방금방 한번 정리해서 잊어먹기 전에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의미 있는 좀 고민과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업의 트렌드나 이제 생산 소비 시장이 이렇게 쭉쭉 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강선호나 이비즈니스 교육을 하는데, 그게 농업인들 내에서는 또 약간 좀 잘 나가는 농업인가 이걸 또 격차를 벌리는 또 결과를 낳지 않고 있냐 이런 데서 정답은 제시하고 못 있지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이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해결책을 낼 수는 없지만 네, 한번 토론을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직접 얘기를 들으면 더 좋았겠는데 이제 문자로 해서 이제 내용이 제시가 좀 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무브먼트를 제안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눔이라는 운동을 하자라는 건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의 문화를 바꿔서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농민들과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문제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농민들 교육으로만 이비스 교육이랑 강소농 교육이 농민들끼리만의 교육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건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일단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보시면서 또 의견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 좀 한번 한마디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쉽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 돼요. 이해관계 뭐냐면 최소한 여기에서 뭐 세 사람이라고 하면 나타나요. 도시 소비자, 생산자, 중간에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의 얘기는 생산자의 고민만 나오는 거지 그렇죠. 받아들이는 도시 소비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생산자 입장에서만 한 거야. 나쁘게까지 이제 극한적으로 얘기하면 도시 소비자가 그걸 왜 사줘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도 하고 도시 소비자가 그 사줬을 때 나는 그걸 먹고 나서 그럼 샀으니까 그럼 거기에 수혜받은 수혜자는 뭐냐. 그러니까 나는 농촌의 그런 환경을 위해서 농촌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사서 썼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는 하나도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민 문제. 근데 여기서 이 고민은 뭐냐면 사회에서 물리적인 부분만 얘기하지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이분들도 이 사회에 어떤 역할론을 우리도 하면서 이거를 원한다라는 그런 건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재의 입장인 어떤 여러 가지 농촌에서 활동하신다던가 농업의 역할 쪽에 하시는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표면적으로는 농업인 편에서요. 표면적으로는. 네. 왜 그러면 그 대처가 난다냐야만이 그쪽에서 하니까 좋은 소리만 하시고 쓴 소리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내적으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적으로 다른 생각은 없는 건지 그럼 그분들한테도 그럼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살면서 삶의 형태는 도시 소비자고 활동은 농촌 영역이고 굉장히 이중적 구조 속에서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해관계가 거의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세 명이 각각 각자의 얘기만 하는데 그것도 도시 소비자한테 너가 좀 양보해라. 그렇죠. 이해해달라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다른 얘기는 거의 좀 드러나는 게 조금 없으니까 해결책이 좀 안 나올 것 같다. 거기에다만 목매고 이렇게 짝사랑하듯이 계속 그를 설득하는 거야. 도시 소비자에게 이렇게 농촌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라고 아니면 너희 부모님이 살았다지 않니? 라고 계속 설득과 이해와 구애만 하는 거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덜 보인다는 거죠. 오케이.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얘기가 표면적으로 꺼내놓으면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그 부분으로 이제 동구 씨가 이제 바라보고 이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민 많이 한 거야 이 사람들요. 근데 이제 이게 한편으로는 부족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어떤 쪽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지금 톱니바퀴가 좀 빠진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걸 좀 키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냥 막 수다 한번 떨어보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도시 소비자 쪽에 가까우신 우리 박 이사님께서 도시 소비자. 제가 도시 소비자예요? 도시 생겼어. 도시 소비자. 나는 이봐 배가 도시처럼 안 생겼잖아요. 아니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이 그냥 지금까지 힘들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엔 내가 만든 농산물이 팔려야 되는 소비자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결국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 소비자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 소비자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내 고객들을 바꿔야 되는 거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잖아요. 소비자 운동밖에 없고. 네, 그 부분은 그죠 결국.
그럼 결국에는 그걸 한다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얘기 같고 예. 고객은 안팎이에요. 응, 불가능해요. 그 고객들은 어떤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유행을 타고 있고 네. 그런 거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대시해야지 그 고객을 바꾼다. 어떤 마케터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내 걸 섞여놓은 게 더 낫지 고객을 바꾼다는 건 그 자체가 어쩌면 교만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좀 이 상황하고 좀 비슷한 거는 저는 결국은 흑살림이나 예. 그런 그 아이쿠. 아이쿠비라든지 이제 그런 쪽하고 저런 걸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게 비교가 될까요? 그쪽도 뭔가를 농촌에서의 뭔가를 도시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농촌 운동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호랭이 없는 곳에는 여우가 왕이 된대요. 예.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 동네에 예. 우리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마트나 뭐 이런 마트들이 왔다가 이제 떠나갔어요. 말이 많아서. 그 대신 대형 슈퍼가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니까 왔었으니까 이 쭉 있다가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 이제 일정 뭐 예를 들어 10평 이상이 필요했는데 10평의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큰 슈퍼 하나씩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왔어요. 그 사람 그 역할을 하던데 대형 마트가 없어지면 소상공인이 살 줄 알았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와요. 또 그 소상공인이 이마트 역할을 해요. 왜냐면 그 소상공인은 그걸 흡수할 역량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건데. 누군가가 들어온다고요. 근데 농촌 사회에서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놈을 빼버리면 우리가 먹고 살 것 같은데 큰 놈이 빠지면 이게 그걸 흡수해야 되는데 그럴 역량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위해서 얘를 대신 그 역할을 대신해요 와요. 간판을 바꿔달거나 뭐 다른 형태가 지역의 소호들도 있고 뭐 그 이마트 아니어도 충분히 그 역할은 그러니까 농촌이 어떤 역할 때문에 현재 어떤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다는 것보다는 그 구조적인 것들이 빼도 만약에 진짜 현재 이마트가 없어진다고 흑살림인가 이런 것들로 쫙 깔린다고 해서 될 것이냐. 근데 사실 지금 유기농협회는 로컬푸드가 걔네가 그 싸우잖아요. 지금 새로운 로컬푸드하고 한다는데 그걸 뭐 왜 싸우겠어요? 이면적인 건 딱 하나죠. 존재 이유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밥그릇이잖아요. 이해관계 속에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뭘 하나 드러내도 그 역할하는 게 또 채워지고 이거는 인간의 본질 같아요. 인간의 본질이 인간은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내가 그 세력을 존재하려고 하는 건데 자기들 이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상의 생존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상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하지 않고서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농촌에 왔으면 어느 부분에서 농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도 참 그분들이 들으면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는 분명 인간이 원한 거예요. 인간이 이 도시가 워낙 필요했기 때문에 몰려서 이 도시를 만들어내요. 서울이 없어져도 서울을 싹 없애봐요. 그러면 이쪽 보령이 사람들이 모여서 보령이 서울의 역할을 할 거예요. 계속 왜 필요하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또 편리하게 하려고 새로운 걸 창조하려고 하니까 힘은 만들어지고 계속 어디 다음에 그러니까 호랭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와서 다시 왕노릇 해갖고 자기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호랭이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호랭이는 놔두고 또 다른 것으로 그냥 가야지 현존 사회하고 부닥기려고 하면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현존 사회는 현존 사회로 놔두고 새로운 걸로. 그 다른 얘기로 따지면 뭐냐면 이제 정직하지 않은 무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그 맞아. 정직하지 않은 무함이 뭐냐면 소비자, 생산자 뭐 모두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건 이윤 추구란 말이에요. 소비자는 싸고 질 좋은 걸 사고 싶어하고 생산자는 좋은 걸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이해 부분에서 상충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보고 그거를 결국에는 꺼내놓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기농 뭐 아니면 우수농산물 뭐 이런 식으로 더 좋은 걸로다가 과대 포장을 하게 되는 거고
말 그대로 포장지도 과대포장이 되는 거고 결국엔 그걸 팔아야 되니까 조그만 사람들끼리 안 되니까 여럿이 모여서 시작했던 게 아이쿠비였고 그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실 이익단체가 된 거고 흑살림도 맨 처음에는 농민들끼리 모여서 같은 작물끼리 이렇게 해봅시다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괴산 총구석에서 시작했던 운동들이 결국엔 거대 뭐 힘이 된 거지만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거기 밑바탕에도 다 이윤 추구였단 말이에요. 맞아. 왜 농민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 7명인가 8명이 창업 멤버가 누군지 다 알지만 그분들이 왜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농민운동 하면서 정말 좋게 잘했지만 결국엔 덩어리가 커지니까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 결국엔 이윤이 나야 되는 거고 그 이윤을 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양쪽에서 다 하는 거였죠. 그 좋게 얘기해서 우아함을 찾으면서 양쪽의 욕구들을 다 한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커지니까 사실 그것도 다 충족이 안 됐던 거고 뭐 초콜릿 예로 들면 똑같은 거예요. 초콜릿이나 커피가 너무 비싸. 소비자는 알고 봤더니 가격이 뭐 심하게는 뭐 50분의 1, 100분의 1도 돼. 그리고 공정무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공정무역이 원래 커피보다 두세 배가 비싸고 초콜릿보다 5배가 비싸요. 근데 맨 처음에는 거기에 많이 몰렸어요. 근데 똑같아. 그 공정무역에서 주는 그 초콜릿 따는 아이한테 하루에 원래는 뭐 500원을 주는데 100원을 더 준대요. 그게 무슨 공정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걸 유통하는 힘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이 큰 공룡 기업이 맺게 되면 그런 게 싹 무시되는 거고 양쪽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좌지우지 어쨌든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좀 3세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는 누가 혼자서 할 일도 아니고 정부가 할 일도 아니고 결국에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합의점을 맞춰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단체의 사이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이즈가 거대 기업이라고 해서 뭐 공정하지 못하거나 이 사회를 문제 일으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작은 기업들도 그렇게 하는데 더 악랄하게 하는데 많더라고요. 사실. 근데 큰 기업도 그래요. 지금 우리 작은 집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집을 내 건물하고 내 자동차 내 이런 것들 내 딸한테 다 주잖아. 내 자식한테. 그건 괜찮은데 이건희 회장이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건 왜 문제가 돼? 그 많은 돈이어서? 그죠? 그렇죠. 자기 거 자기가 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에 있는 구성원이 우리가 얼마큼 그 우리 사이즈가 조직체가 크기보다는 각 개개인에 대한 우리 생각이 똑같이 그럴 수 있지만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문제여야 되지 우리가 사이즈로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즉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가느냐를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닐까. 무엇을 보냐보다 어떻게 봐나갈 것인가가 우리는 지금 우리만 아니라 소비자 생산자 모두가 지금은 다 급히 빨리 커나가려고 하는 그 한도성이 있잖아요. 지금 농업인들도 당대에 안주해서 이민 간 거 아니에요. 귀농자들은. 근데 당대에 안주해서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해요. 여기서 건강하게 살려면 경제적인 윤택함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역시 그분들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어려운 문제다. 도시 소비자도 역시 그런 거죠.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음식이나 식품의 부분도 아주 손쉽게 간단한 한 가지로만 생겨서 내가 어떤 돈을 냈으니까 가져간다. 이 개념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소비함으로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인가. 그래서 어떤 단체가 조직의 크기 문제는 아니고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짜 뭘 다 같이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문제가 더 클 것이다. 알겠습니다. 찌코치님으로 넘어올게요. 우리 소비자 대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 소비자들의 공동 소비를 키우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 캠페인을 하면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어떤 유익함이 가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타겟이 소비자면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호기심을 가져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특히 도시 소비자들은 되게 바빠요. 되게 바쁘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자기한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앞집에 누가 사는지는 알아. 근데도 얼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개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필요한 거, 본인의 자식이나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구해서 그걸 끝까지 유지를 하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욕구 파악이 먼저인 거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유익함을 줄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하지 않으면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어떤 차별화를 둬서 이거를 선택하면 소비자들한테 어떤 유익함이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도시 소비자들은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엄마들은 굉장히 아이들의 먹거리, 특히 애기 엄마들은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정란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 농장 견학을 가가지고 거기 농장도 다 보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아파트로 공동으로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 곳으로 배달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그거는 제대로 파악을 하셨어요. 제대로 파악을 하셨는데 여기를 선택할 만한 어떤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에 그 큰 과제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소비자들은 되게 바쁘다는 거, 되게 공감합니다. 개인주의자는 거. 예.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김강남 교수님한테 넘어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여기도 고민도 맞긴 맞아. 네. 그렇게 내부적 힘 갖고만은 돌파구가 안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건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도덕적 소비를 좀 요구하는 건데 소비자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도덕은 이제 그건 좀 이상이고 거기는 도시 소비자들로 보면은 사실 생활도 힘든 사람이 많거든 점점. 그러니까 가장 적은 돈으로 좀 좋은 거 사 먹고 적은 돈을 지출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서로 상충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곽동구가 고민하는 문제도 그러니까 뭐 강소농 몇 명 키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연합체나 도시 공동 농촌 생산 공동체나 이런 기구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부터 좀 문제를 근데 농협이나 이런 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잖아 거기다 그죠? 근데 나는 그 부분이 그것도 참 아이가 났다. 한두 명의 잘난 사람으로 해결 안 된다. 이 말은 속에 뭐냐면 서로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유의적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 자체가. 맞습니다. 내가 평소에 얘기하는 뭐냐면 내가 나를 돕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남한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줄 것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그분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지혜롭고 뼈출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주위를 안 돌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배제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배제하면 4명 중에 또 왕이 없냐? 또 있죠. 그럼 또 하나 배제. 이렇게 뿐이 안 가는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 리더가 역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똑같은 거예요. 되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지금 두레지성으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정말 두레지성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또 이걸 만들어지고 또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 그 어르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또 삶의 지혜와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 또 기농인으로서 농사를 잘 모르지만 또 그럴 수 있는 그 또 도시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올리시면 안 돼. 그 지혜를 같이 모아서 누군가의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 간다라는 그 생각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 소비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건데 그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분들끼리도 하여튼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보여져야만이 네. 밖에서도 정말 맞아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에 갔을 때 우리 독일 서도 옛날 독일에서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준 이유는 우리가 탄광이나 변호사로 서독에다가 거의 뭐 팔아먹은 거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다들 대통령이나 예산 원망하지 않고 대통령도 고생하지만 우리 뒷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런 모습들이 자기들끼리 이 민족을 내 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도 그걸 통해서 타민족이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에게 돈을 차관을 내준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사람은 뭐 별 얘기도 다 하지만 하여튼 거기서 우리가 보고 배울 건 그거예요. 내가 나를 세워가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남도 나를 존중해야 가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엔 혼자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닌데 여럿이 모여야 되는 거고 그거가 결국엔 지금은 뭐 단위적으로 이제 뭐 조합법인이든 뭐 이런 걸로 형태로 가지만 그게 마을 단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마을이 똘똘 뭉쳐서 50가구, 100가구가 정말 자기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만약에 위원장이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협의 도출이 딱 돼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거기는 뭘 해도 잘 돼요. 뭘 해도 잘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딴지 걸기 시작하고 서로 반목이 생기고 이렇게 시작되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게 돼. 마을 이전에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욕심이 지금 팽배해지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자기의 이익이라는 거지, 돈. 예, 근데 그게 이익도 있는데 또 하여튼 명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익이라는 게 지금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회적인 전반 쪽에서 또 우리 정치적인 거라든지 힘을 갖고 있는 윗분들 쪽에서가 물이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윗물이 안 맑으니까 이게 다 흘러내려오면서 사회 전반적으로가 해먹지 않으면 바보가 되고 욕심 자기 거 차려 먹는 게 당연한 거고 이게 돈으로 모든 거가 다 판단이 되니까 힘 있는 승자가 요즘은 돈 있는 사람이 승자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막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둘의지성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는 그 중에 또 욕심 나는 사람이 또 이제 여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여우가 되고 세 번째 여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뭔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우리 이만큼 사랑해주고 우리는 사랑해준 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그걸 또 풀어나가는 분들이 있고 지키려는 분이 있으면 또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변질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계속 힘을 실어주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무브먼트가 좀 더 장성에 있는 회장님 그룹처럼 이런 그룹들이 좀 더 건강한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살아남고 대기업한테 안 지고 우리가 우리 힘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그분들이 스스로 깨달으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제가 참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 이제 욕심이라는 게 끝없이 올라온다라는 거. 참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우선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이런 것들을 공동소비 도이치 소비자들의 공동소비 키우는 캠페인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해가지고 뭐 기초난 아니면 기농한 뭐 젊은 인재들의 뭐 어떤 뭐 향연이라고 할까 그래서 서울에 보면 서울 근교에 보면 이렇게 카페인데 좀 이렇게 규모가 좀 큰 카페들 있어요. 그래서 좀 공간도 좀 있고 그런 그때 이제 자동차 카페 한번 거기 서울 근교에 있는 자동차 카페 아시죠? 그쪽에 이제 자동차 카페라고 되게 큰 게 있어서 서울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거기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데인데 공간이 되게 넓어요. 거기가 한 1000평이 아마 넓은데 거기 자동차가 외국 수입 자동차들이 거기가 다 되고요. 저도 그 생각에 네, 다 자동차 극장처럼 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간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카페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주인의 그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러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자모들 모임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사립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돈독하고 그 모임이 1학년부터 지속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축구부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마다 아이들이 한 20-30명 모이는데 엄마들이 옆에 20-30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 끝날 때까지 엄마들이 담소를 나누고 축구 끝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2차로 또 그 아이들하고 또 어디 워커힐 호텔 막 이런 데로 자리를 옮깁니다. 예, 옮겨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차들도 다 거의 벤치 이런 것들 다 대동해가지고 쫙 이렇게 몇십 대가 쫙 이동하고. 근데 그분들한테 어떤 의미 있는 이런 행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도시 소비자들 공동 소비 이런 거 캠페인을 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도 의미 있고 이쪽에서도 의미 있고 그러면서도 그분들한테 어떤 그 자녀들한테 유익한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작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그게 이제 조금 입소문을 타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서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타겟을 조금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그쪽으로 관심이 있는 예 거의 1%나 3% 이쪽으로 타겟을 지금 좋지 않을까. 지코치님이 하시는 얘기가 왜 가능하냐면 지코치님의 인맥들이나 사람들 그 부분이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지코치님은 이게 그분들한테 뭔가 의미를 던져줄 수 있다라면 충분히 그분들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그 의미 있는 거를 그렇죠.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뜻만 제대로 전달을 예, 하면 그 그렇죠. 엄마들이 그런 거 예. 아이들한테 뭔가 산 교육을 예.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예. 체험학습도 일부러 막 돈을 들여가지고 막 외국으로 또 가고 이 엄마들은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농업인들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예산에 왔다 가셨나요? 표고버섯.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도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거기 같은 경우도 정말 뭔가 무브먼트라든지 그런 걸 막 불을 질러줄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그냥 착한 농산물 정직하게 잘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까지 하면서 본인의 수익 창출 쪽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더 뭔가 도와주고 참여해주고 열정이 막 빠져들어올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멤버들 중에서 이제 오동길 대표님 같은 경우가 정말 뭔가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랭이 마을 이창남 위원장님의 이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과 어르신들과 무언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 대표님의, 정 회장님의 그런 딸기로 해서 장애자분들하고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금은 더 제가 그래서 착한 마케팅이라는 개념 막 건드렸는데 지난번에 이제 장간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너무 또 드러내놓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그런 것들도 살짝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립을 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강선동을 하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핵심 멤버들을 뭔가를 좀 힘을 실어주고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어넣어 줄 수 있다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강소농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 잘 재배하고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예. 경영 마인드 플러스 마케팅까지 가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다 하느냐, 힘들다. 그게 현실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예. 이제 귀농하신 분들은 생산하는 데 힘들고, 원래 기시동 원주민들은 마케팅하는 데 어려운 거고. 예. 그걸 잘 찾은 사람들은 또 그나마 하고 있는데 좀 더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결국에는 답은 저는 그 사람들이 다
모두 강소농이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네. 물론 다 되면 좋지만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결국엔 그 역할들, 마케팅이나 판매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아이쿠비나 흑살림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자그맣게라도 우리가 건들고 다니는 강소농 지역들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던가. 예, 그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남해의 정혜진 대표님 예를 들면 그런 분이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문동원 대표님 이제 그런 몇몇 멤버들이 그래도 조금은 중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기농이라는 개념보다 거의 기촌 개념인데 마을 분들하고의 뭔가를 재밌는 일을 하는 걸 원하는데 그런 방향을 지금 찾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농인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강소농이 아니라는 표현보다는 강소농 멤버들 중에서 또 그런 농사가 애매하면서도 좀 착한 마인드로 접근하는 분들을 잘 서로 버무러질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서 결론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생산만, 마케팅만 이렇게 잘하시는 강점들을 모아서 하나로 그분들이 연합을 서로가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근간적인 건 정직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제일 중요한 건 또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소통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공동체를 갖고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각동구 씨가 생각하는 거에 큰 그림들이 더 나아가는 거고 사실은 동구 씨의 고민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한 거가 아닐까. 이 각동구 대표님이 나이대가 어디죠? 35 전후일 거예요. 그분이죠. 그 젊은 사람들 IT 쪽으로 이렇게 잘하신다는 거. 아니 못 봤어요. 아 그때 안 왔어요? 예. 마을 사무장 하고 있네 지금. 예, 지금 지영미 코치님 못 봤고요. 아, 그렇군요. 예, 다른 분이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 강소농에서도 감사나눔으로 고객 증대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의도에 이제 우리 감사나눔 그 본부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 감사나눔 쪽에 해당되는 코치님들과 관계돼 있는 하고 연계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 저희가 그 감사나눔을 하는 도시 소비자하고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하고 해서 1차적으로 만남을 주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이제 잠깐 지금 스쳐가면서. 근데 이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좀 되게 전후반을 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 대표님 지금 이제 도시 소비자들과 소비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뭔가 하시는 그 그룹의 사람들과 우리 농촌을 만나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일단은 그거를 하기 위한 작업이긴 한데 공통점이 이제 감사라는 것들을 해본 네. 경험들이 네.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나쁘게 말하면 빌미를 이제 해가지고 네, 네. 그런 자리를 편안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감사 워크숍이네요. 이제 어떻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우리들의 그런 도시와 분들의 농촌의 그 인적 네트워크를 그리고 최근준 대표님이 서울에서 무슨 그런 카페에서 카페 같은 거 활동. 모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볍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안면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올라오실 때 이제 본인들의 그 생산하는 그 농산물 같은 것도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책 출판회 같은 거 보면 저기 소비자들이 이렇게 파프리카 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저희들 그거 출판회 할 때 하기 전에 그 파프리카를 다 상에다 세팅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때는 이제 파프리카 농장을 하시는 분이 파프리카 가지고 오셨고 또 본인들이 생산한 것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본인의 그런 전단지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구매가 또 예, 일어나고 그게 이제 제가 또 경험을 좀 몇 번을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나오는 경험에서 그러니까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교회에다가 이제 교회 집사님께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블로그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 그런 비슷한 취지로 해가지고 농민들 불러들여서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시식도 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막 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참 좋았고 나름 반응이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 관리가 농업인들이 이걸 제대로 못 해주니까
이게 참 이게 성과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문제 제가 이제 꼭 태클 거는 건 뭐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런 것들이 너무 준비가 미흡하다는 거죠.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가 돼 있어서 마케팅 중간에도 가운데에서 뭔가를 풀어주는 마케터가 딱 있는 상태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고객 리스트를 관리를 해주면서 이걸 같이 해주면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고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런 준비들이 체계화를 돼 있는 데들이 약한 부분이 개별로 만나서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심점을 예. 딱 두고서 그게 어떤 쪽에서는 그 농촌 정책이 굉장히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건데요. 지금까지 농사만 잘 순박하게 짓던 사람 보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까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정책이라는 거는 생산자는 정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잘 만들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고 그게 정답이죠.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예.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엔 니네가 독자 생존하라 이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죠. 응. 더군다나 공부해서 나이 60 먹은 이상 되는 양반들을 데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그게 잘못됐으니까 결국에는 그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누가 나오면 좋은 거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거래 장터든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자체든 아니면 농민운동 모임이든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게 연속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예, 맞아요. 그게. 한 번 하고 끝난다는 거죠. 예. 그럼 왜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생산자는 가장 바쁜 시절에 수확기잖아. 수확기 때 자기네 농산물을 가지고 싣고 올라가서 하루 이틀 시간을 뺏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생각한 만큼 수익이 안 나면 거기를 절대로 안 가요 다시. 농업인은. 당연한 거죠 그건.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저변에는 그거예요. 다 내가 이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하죠. 소비자도 그래 좋은 취지로 가는데 안 좋아 농산물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사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그거는 결국엔 중간에서 해줄 거면 포장을 잘 해두든지 아니면 정말 품질 안 좋은 건 안 받던지 이런 거를 딱 규정을 해놓고 그런 장터를 만들고 차라리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극한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차라리 이민자도 아니야. 동남아 이주 여성도 아니야. 그러고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거야. 이게 정말 싫은 거예요. 내 땅에서 내가 농사 짓고 살았는데 왜 내가 차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여자가 아니면 또 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사업자를 처음에 냈을 때 그 이거 뭐 플러스 점수 중기청에서 점수 주는 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성 창업자 플러스 2점. 그거예요. 1인 창업자 뭐 플러스 1점. 그러면은 직원들 데리고 조직을 갖췄는데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플러스가 안 되는 거야. 대표가 남자라서 1인 여성 기업한테 3점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물론 뭐 창업 활성화나 뭐 이런 걸 좋기는 좋지만 오히려 그런 거를 다 배제를 시킨다고 한다면 생산자가 원하는 내 농산물에 대한 적절한 가격 그거를 책정해 줄 수 있는 시장만 만들어 준다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도로 얘기가 완전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좀 발전된 거예요. 조그만 시장을 우리가 만들.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시장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도 안 좋았던 것들을 지금 이제 말씀을 안 좋았던 아니, 것보다는 네. 부족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그거를 점을- 만들자는 거지. 예. 예. 왜 그걸 해요? 뭐예요? 그런 것들 왜? 연결을 왜 시키냐면 어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냥 무의미하잖아요.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의미가 딱 부여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보람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시장을 만들고 그 사람들끼리 해주는 민주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활짝. 왜 그거를 하려고들 해요? 누가요? 만나려고
왜 고객들은 소비자 고객들은 아니, 도시 지금- 소비자들은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도 그 고민을 하는 거고 네. 농민들도 왜 만나려고 하고 도시 농민들이야 이제 직거래를 열고 싶어 하는 거고 왜 도시 열고 소비 싶어요? 그 농민 왜? 간에 그걸로 그렇죠 유통 구조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 벌고 그렇죠. 유통 구조를 네. 그럼 유통 구조의 사이에 있던 사람 굶어 죽어야 돼? 두 번째 그런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간단하지. 그러면 도시 소비자도 네. 농업인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수입해갖고 싸면 더 싸. 아니 응? 수입을 하다 먹으면 싸. 좋은 걸. 지금 뭐에 물어봤냐면 목적이 하나가 아니야 이 안에. 그러면 안 돼요. 농민은 농민대로 팔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야. 내 걸 팔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소비자가 생각하는 농민은 어떻게 생각하는 농민이에요 보통. 순박하고 시골에서 땅을 자연을 지키고 가는 농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농민의 마음속에는 살아서 수익을 챙기고 싶은 거고 또 하나 도시 소비자는 내가 생활비를 아끼려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이해관계가 상충돼.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걸 왜 해? 여러분들 이걸 왜 하려고? 맞아요. 목적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모든 생각하면 안 되고 단계별로 그다음에 구성 단계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 틀린 거야.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왜 하고 그렇게 해갖고서 뭘 얻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뭘 하고 싶으신 건데? 우리가 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먼저 정하고 던져진 시작을 얘기가 하셔야 돼요. 던져진 답에 이러다 보면 지금 11시 20분인데 밤새요. 지코치님 그게 아니에요. 그는 이거는- 아니고 들어보세요. 이거를 왜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그러고 나서 농민이 돈 벌고 나서 그럼 뭐 어떡할 거야? 자기 돈 벌었어. 원하는 만큼 벌었으면 그 사람 뭐 할 거냐? 서울로 가야지. 도시 사람 그 싸게 사갖고 그 낸다 그랬죠. 가정살기 피웠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고. 땅 사야지. 그 다음에 중간에 이것도 유통을 만들고 이거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한 방향이어야만이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 틀리면 틀어져. 드러커 형이 피터 드러커란 그 참 양꼬배기 아저씨가 딱 한마디 했거든.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것 중에서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케팅을 해야 된다. 학교, 교회, 절간, 그 다음에 적십자, 뭐 성당, 비영리법인들도 그걸 해야 되는. 그래서 가치를 아까 늦춰버려요.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자고 얘기를 공동이 이해할 수 공동의 있는 의미. 인식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 구성원 자체가 갖고 있는 아이고. 인식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거든. 가치가 다른 곳에.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거를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목적이 아니야. 이 행위하는 건 이건 수단이에요. 이 사람들 도시 소비자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농민한테 팔아먹게 하려고 이용하는 거야.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수단은 언젠가는 우리 뻑하죠. 자기가 수단으로 이용가 필요하잖아. 사람은 목적이야지 수단이 아니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 우리가 다 수단으로 강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 대부분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에 있는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왜 하고 어디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에 그래서까지 얘기가 그거가 정리가 안 되면 몇 번 하다 끝난다니까요. 근데 지코치님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공통적인 방향을 서로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코치님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강점하고 아는 방법하고 아니 제가 그래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코치님이 얘기하는 방향하고 이거가 틀리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좀 더 이렇게 이 농촌 현지하고 저도 예전에 지코치님처럼 생각하고 하면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하고 덤벼봤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데 왜 이게 안 될까라고 해서 저는 그 경험을 먼저 쌓아봤어요. 그리고 그걸 보다가 보니까 좀 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 갖춰야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드리면 지코치님은 또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그러면서 제가 만약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러냐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응.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감사하다고 예. 그럼.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결론은 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게 결론은 우리가 뭔가 가려고 하는 끝지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지점을 동일한 방향을 보고 가면 되게 좋은데 그런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글로 가보자라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강의학원 농업인을 만나더라도 이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 가운데다가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적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칸을 채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레지션으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근데 그것도 맞을 수 놀랄 있는 필요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너무 커요 우리가 하는 이 얘기가. 답을 얘기할 관계자가 우리 말고도 밖에 이제 농업인들도 네.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오늘. 근데 밖에 있는 그게 사람들 너무 커요. 것까지 너무 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밖의 부분을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이런 비슷한 거를 해봤어요. 한 4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년에 700명씩 내가 전도를 했어요. 겁나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계속 빠져나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하지 말자. 대신 앉아 있고 그거 할 때 돈을 많이 써요. 한 1억 넘게 써요. 행사를 해야 되고 보니까 그 돈으로 온 사람이나 잘 관리하자. 즉 고정 고객이나 관리하자 이거죠. 여기 있는 애들 안 빠져나게. 근데도 장사하는 사람들. 그것도 이제 어떤 이제 사업 마인드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신규 고객이 와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 신규 고객이 와야 내가 커지는 줄 알아. 매출도 늘어나는 줄 알고. 그리고 계속 그 행위를 해요. 어느 교회나 가면 뭐 다 그래. 종교 어디든 기업들도 그렇고 똑같아. 신규 고객의 확대에 참 무단히 노력해. 맞아요. 난 그게 좋아. 그래야 돈 벌어. 나는 그래야 돈 벌죠. 근데 그렇지만 내부 고객 그 돈으로 내부 고객이나 현재 있는 고객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큰 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하나를 만드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거를 먼저 만들고 근데 문제버리는 내가 이걸 정해버리면 협력할 수 있는 농업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버려야 돼. 그거는 문제가 생겨. 내가 정답이 되고 걔들은 오답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이거를 풀어놔야지 느슨한 관계로 해야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로 해야 결합해서 몇 명이 될지 몰라요. 이 관계가 정말 농업인만 있는 건지 아까도 했지만 유통도 이게 농업인들이 해보면 쎄 빠지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적정했느냐가 문제지 역할로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인류가 오랫동안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유통 아닙니까? 유통. 그러니까 그거를 적정성까지 가는 건데 그러니까 몇 사람이 모여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한 가지 생각을 해야지만이 만민교회 같은 문선명이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정신이 하나가 돼야 돼. 끝이 이상하잖아 이게. 우리가 정신이 중요해요. 열어놔요. 결국 그러면 단일교를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단일교. 모자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뭐 단일교 하나 만들까요? 그렇죠. 또 그래요. 결론 또 이상하게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내놓고 아까 예, 맞아요. 이런 다른 생각들이 네. 있는데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농민도 또 통박할 필요가 없어. 그럼요. 다 그러니까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한꿈동에서도 뭔가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큰 일을 하자. 이건 저는 아니에요. 위험한 예, 거야. 진짜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아니고. 이해관계가 돼서 안 돼요. 한 분 한 분의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면서 정답은 없고요. 이분도 답이고 이분도 답이고 이분도 답이니까 그 꿈들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그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이분들이 줬으니까 나도 또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모이는 분들이 다들 그 꿈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좀 더 뭐 이거는 제가 뭐 어디다가 녹취만 하는 걸로 알고 아니야 이거 아니 광고 올릴 거야. 아니 올린다고 한다면 저는 얘기 못 해요. 하지 말아요. 예. 나중에 해요. 그럼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나중에 해요. 제가 아닌데요. 아니 그거 올리지 마세요 어쨌든. 아니, 근데
뭐 누가 얘기했다 이렇게 타이핑 쳐서 올리도 말고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잠깐만요. 잠깐 끊을